지금 이제 반다이크 이야기를 해볼 네. 텐데 요즘 경기력에 좀 의문부호가 많습니다. 반다이크. 특히 네. 실점하는 장면에서 이건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인데 약간 튀어나오지 못하고 좀 기다리는 듯한 네. 머뭇머뭇거리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조금 나오면서 네. 반다이크에 대한 수비력에 지금 약간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. 지금 뭐 네덜란드의 어떤 전설이죠. 반 바스텐도 이 반다이크의 수비력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또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 일단은 요것도 네. 저는 사실 반다이크라서 좀 비판을 많이 받는다 생각해요. 반다이크라서 너무 고점이 높으니까. 네네. 사실은 반다이크가 브라이튼전에서는 실수가 있어요. 네. 브라이튼전에서는 뭐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발을 갖다 대지 못하면서 뒤로 흘러서 트로사르가 득점하는 네네. 이런 장면도 있었고 분명히. 그리고 뭐 그 맨유전에서는 반다이크 밀러가 소리쳤던 장면이 있었죠. 그렇죠. 내가 끌어주고 있는데 왜 나와서 안 막냐. 네네. 그런 장면도 있었고 분명히 반다이크가 정말 좋았던 최고점 그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을 때 18-19 시즌 그때의 폼보다는 당연히 좀 내려와 있어요. 네. 그때 그 정말 절정의 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다이크는 막 나쁜 편까지는 아니에요. 그래요?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이 선수가 플레이가 너무 나빠서 이거 너무 실수가 한 경기당 한 개씩 나오고 그런 수준까지는 아닙니다. 워낙 최고의 선수였기 때문에 조금 몇 번의 실수하고 이래버리면 그렇죠. 이제 너무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가 그런 평가가 있는 게 그 정도는 아닌가 싶고 아니다. 그리고 이제 반다이크의 그 최고점이 너무 높았어서 그 픽포드와의 그 충돌 때문에 당했던 그 부상, 네네. 십자인대 부상 그 이후에는 사실 반다이크가 그때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. 당연히 이제 그땐 너무 정말 압도적이었거든요. 어떤 선수가 와도 사실 반다이크를 뚫어내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죠. 그때 그때는. 그런 기록도 있지 않았나요? 네. 그 드리블 돌파 0번. 0번.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. 네네.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다면 그건 너무 최고점이고 이 픽포드의 그 충돌 때문에 부상을 당했던 네네.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반다이크도 그때 최고점까지는 안 가요. 네. 그럼에도 반다이크가 나쁘지 않거든요. 그렇게 막 나쁘진 않습니다. 근데 물론 이제 그 최고점을 우리가 봤으니까 거기에 오는 좀 아쉬움. 네. 이런 것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. 그렇습니다. 일단 싶고 그리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리버풀이 그렇죠. 팀적인 문제를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. 팀적인 문제가 좀 심해요. 예. 왜냐하면 지금 뭐 반다이크의 옆에서 뛰는 선수가 이번 시즌에 마팁하고 코나테가 아니었거든요. 네, 두 선수 모두 지금 뭐 부상이고 이랬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마팁이 나오긴 했지만 마팁도 잘 못 나오고 코나테도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조고메즈랑 뭐 네필립스가 이렇게 나왔어요. 근데 이 선수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연쇄적으로 반다이크에게도 영향이 좀 있고. 그렇죠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놀드가 이제 리버풀에서 거의 반다이크 다음으로 그냥 선발 명단에 계속 써 있는 선수였거든요. 너무 혹사를 많이 당했어요. 아놀드도. 네네. 그러니까 아놀드도 이번 시즌에 수비적으로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아놀드의 그 수비 뒷공간도 너무 많이 열리니까 당연히 중앙 수비수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로버트슨도 너무나 많이 나와서 로버트슨도 사실 조금 이제 불안해지는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로버트슨 쪽도 살짝 좀 불안하고 그 과정에서 반다이크도 최고점이 아니니까 그렇죠. 모든 것을 커버할 수가 없고 여기서 실수도 좀 나오고 하니까 이제 반다이크도 이렇게 좀 부진한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. 물론 이제 반다이크 선수가 예전에 진짜 우리가 맨날 반다이크 하면 와 저 누가 뚫으냐 저 벽이다 벽 했던 거보다는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만 팀 자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같이 뛰는 선수들의 어떤 부진도 겹치면서 이제 이게 다 복합적으로 오는 거죠. 사실. 맞아. 그리고 수비 라인만 문제냐? 앞선에 있는 파비뉴도 문제입니다. 리버풀 어떻게 이렇게 파비뉴도 계속 너무 혹살당하면서 파비뉴도 부상당하고 폼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. 그래서 이제 지난 경기 그 브라이튼에게 3골을 먹힐 때 해외에서 분석한 칼럼들을 보면 파비뉴가 끊어주지 못하니까 브라이튼의 공격수들이 너무나 편하게 볼을 잡고 브라이튼의 공격수들이 너무나 편하게 볼을 잡으니까 그 리버풀의 수비수들과 브라이튼의 공격수가 바로 1대1로 맞붙는 상황들이 나온다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리버풀의 수비수들이 폼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.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다이크도 반다이크지만 주변에 있는 그 선수들 특히나 이 팀적으로 전체적으로 팀이 전체적으로 지금 완전 다운돼 있죠. 리버풀이 정말 최고점을 찍었던 거기서
매 시즌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느낌이에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지금 세대 교체가 그렇게 원활하게 안 되고 있죠. 아니 그러니까 진짜 리버풀은 저 핵심 선수들이 너무 진짜 많이 뛰어가지고 그렇죠. 이제 혹사 같은 느낌도 있고 네. 리버풀의 좀 반등의 어떤 그 씨앗이 좀 있겠습니까? 지금 리버풀 상황. 뭐 이제 클롭 감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네. 결국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영입이 선수를 좀 데려와야 돼. 필요하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영입을 최근에 너무 안 했거든요. 그렇죠. 당장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도 영입을 별로 안 했잖아요. 그리고 분명히 영입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 분명히 보였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라던가 네네. 뭐 공격 라인에 물론 누네스를 영입했지만 누네스가 이제 과연 마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좀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오른쪽 풀백 자리에 아놀드의 좀 백업 정도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살라의 자리에 살라의 백업 그렇죠. 이제 영입할 자리가 꽤나 많았어요. 근데 영입이 거의 없이 그냥 주전 선수들을 또 쓰는 거예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계속 이제 뭐 이제 힘들죠. 기계도 아니고 그렇죠. 계속 나오다 보면 당연히 폼이 좀 떨어지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그 팀 전체적으로 한 번씩 고점을 찍었다가 내려오는 그 흐름이 있죠. 뭐 대표적으로 뭐 인터밀란 같은 경우도 인터밀란도 트래블을 했을 때 네. 트래블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시즌부터 급격하게 막 떨어졌거든요. 아하. 그러니까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당연히 내려오게 돼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내려오게 될 때 그때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리버풀은 너무 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. 그렇습니다. 일단 특히나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이후에 시간이 꽤나 있었거든요. 네네. 근데 이 정도면 최고점을 찍고 그래도 선방을 많이 하면서 거의 그래도 수평적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. 조금씩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. 네네. 그런데 너무 영입이 없으니까 문제가 결국엔 생긴다. 그렇습니다. 그래도 뭐 리버풀은 리버풀이기 때문에 또 저력이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? 예, 뭐 또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. 그쵸?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리버풀은 좀 영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반다이크 같은 경우는 네. 당장 지난주의 경기를 보면요. 지난주에 이 반다이크가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서 네. 가장 잘했던 선수 중 한 명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반다이크의 수비적인 수치가 또 이제 이슈가 됐던 뭐 클리어 횟수가 팀 뭐 전체 경기에서 1등, 패스 횟수 전체에서 1등. 네. 이렇게 야 역시 반다이크다. 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던 게 바로 지난주입니다. 아하. 그러니까 반다이크가 지금 뭐 컨디션이 난조가 와서 뭐 더 이상 이제 그 월드 클래스급의 뭐 최고가 수비를 아니다 뭐 이런 거 보여주지 못한다. 예. 이런 것보다는 지금 리버풀이 팀적으로 전체적으로 흔들리는데 반다이크도 물론 정말 최고점은 이제 아니기도 하고 네네. 그런 과정에서 좀 이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. 그렇습니다. 그래도 뭐 잘하긴 뭐 잘하는 거죠. 그렇죠. 네. 뭐 반다이크는 뭐 아니, 그런 얘기도 좀 있던데 이제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몸을 사린다. 근데 그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뭐 반다이크가 원래 좀 수비 스타일이 그래요. 원래 진짜 반다이크 너무 잘할 때도 최고점에 있는 반다이크를 비판을 했던 이제 전설적인 수비수들이 몇 명 있어요. 네. 퍼디난드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분석하고 비판할 때 반다이크가 드리블 돌파 허용 횟수가 0번이지만 네. 이거에는 분명히 반다이크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.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그때도 나왔어요. 네네. 그러니까 반다이크의 좀 수비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막 이렇게 달려들어서 모험적인 수비하고 도전적인 건 아니지. 그런 네. 건 좀 이렇게 최대한 피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할 때만 모험적으로 달려나가고 네네. 그런 플레이를 해요. 아주 지능적으로.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이제 폼도 좀 떨어져 있는데 그런 거리를 두는 수비를 또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실수가 나오는 장면도 그렇죠. 꽤나 나오고 네네.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나 싶어요. 그렇습니다. 아무튼 뭐 그래도 세계 최고의 선수 아니겠습니까? 수비. 그럼요. 예. 네. 사실 지금 반다이크를 또 만약에 데려갈 수 있다 하면 우리 팀하고 바꿀 수 있다. 라고 하면 대부분의 팀들이 바꿉니다. 그렇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다이크가 뭐 흔들리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막 심각하게 선수의 폼에 막 엄청난 하락세가 있거나 네. 이런 건 아닌 것 같다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이제 두 번째 소식 반다이크 소식까지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.